반환 채무형 보장입니다. 자, 우리 책에도 44페이지. 자, 44페이지. 자, 우리 반환 채무, 이것은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 계약이 파기가 돼. 그럼 이거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했는데 이거 돌려받아야 되는데 당장 돈 없다 이러면 이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메이드한테 직접 주지 말고 어디다 맡겨놓자. 그래서 계약이 파기되면 바로 찾아오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간단해요. 이거는. 자, 그러면 거기 오른쪽 맨 밑에 박스 예치에 연결되어 있는 박스. 자, 이게 이제 주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자 보면 언제까지 맡길 수 있다?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 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고요. 그러니까 다 마무리될 때죠. 그 다음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맡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 여기 별표, 이게 계속 시험에 나와. 예치 명의자. 자, 여기 개공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개공사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앞글자 따서 은공신, 보채전. 자, 은공신, 보채전 이렇게.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치기관. 그럼 어디다 맡길 거냐? 이것도 앞글자 따서 금공신 등. 자, 이거 조심해야 돼. 기타 등등이니까 금융 업무 취급하는 것은 다 해당된다. 금융 업무 취급하는 것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공사 명의로 했을 때, 자, 우리는 이제 개공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럼 개공사 명의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개공사는요,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돼. 이게 이제 강행 규정이에요. 이건 지켜야 돼. 자, 그래서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한 약정이라. 안전하게 잘 보관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관리는 분리해서. 자기 사용하는 통장에 집어넣지 말고 따로. 그 다음에 자기 명의로 한 거니까 얼마든지 뺐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지 마. 자, 여기 인출제한 누구 동의 없이? 당사자 동의 없이. 그리고 이제 이거 보증 설정은 또 해야 됩니다. 이 업무를 하면 또 해야 돼. 아까 우리 2억 뭐 4억 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는 금액이 얼마예요 하면은? 여기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죠? 왜냐? 매매 대금이 10억이야. 그럼 10억을 다 보장할 만큼 해야지. 여기는 따로 정해진 게 없다. 자, 그런데 개공사가 이거 어기면 뭐다? 업무정지. 이거 기타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업무. 그리고 이제 자, 이거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실비 청구하는데 이건 누구한테? 취득 의뢰. 왜냐? 아까 취득 의뢰인이 안전하게 돌려받는 거니까 취득 의뢰인을 한테 받는다. 그 다음에 거기 왼쪽에 사전 수령 봐봐요. 자, 사전 수령.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는 이제 안전하게 돌려받으니까 좋아. 근데 문제는 여기. 자, 이거 뭐 계약 파기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 돈은 내 거니까 난 미리 좀 쓰겠다. 이게 사전 수령. 미리 쓰겠다. 그런데 미리 쓴다고 가져갔는데 나중에 계약이 파기돼. 그럼 돌려줘야 되는데 이미 써버리고 없어.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라. 그게 뭐다? 보증 세워라. 이거 보증. 그걸 누구한테?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그래서 금보. 자, 그래서 이 금보, 이 둘한테 보증서 발행해 줍니다. 그럼 이걸 들고 와서 자, 누구한테 교부한다고요? 예치 명의자입니다.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예치 명의자입니다. 자, 그럼 간단해요. 자, 여기까지 문제. 자, 87페이지 봅니다. 문제. 자, 대표형 봅니다. 자,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개공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의무는 없다 그랬네요. 자, 거래 당사자에게 자,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의무는 없다. 그거 권고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없다. 자, 계약금 등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 관서 명의로 공제 사업을 하는 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 아까 우체국도 금융 업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금 등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계약금 등. 자, 여기 보면 이제
보험회사도 자, 예치 명의자가 됩니까? 자, 여기 봐. 은공신 보채점 보험회사 예치 명의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어디야? 금융기관이 여기 예치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자, 보험회사 명의로 여기다 맡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3번 했고 4번 개공사가 고용한 소공사는 계약금 예치 명의가 될 수 있다는데 자, 아까 사람은 누구밖에 안 된다? 개공사밖에 안 된다니. 그 다음 5번 계약금을 개공사 명의로 예치한 경우 개공사는 해당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 자, 계약금 인출에 관한 당사자 동의 방법을 약정해야 된다 그런데 자, 여기 있잖아요. 아까 개공사 명의로 했다면 뭐라?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한 약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어떻게 인출해서 줄 건지 이런 것들 약정하라 이 말이에요. 자, 46번 보겠습니다. 자, 틀린 거. 개공사는 매수인이 요구한 때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또는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해야 한다 그랬네요. 자, 그래서 개공사는 이렇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권고니까 꼭 이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권고사항이니까 따라야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2번 이 제도는 계약 이행 기간 동안 거래 안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계약 이행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 거고 3번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거래 대금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은행은 예치 명의자가 되고요. 4번 개공사는 거래 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그랬어요. 네, 분리해서 관리하라 그랬고 5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 관련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거래 대금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 있잖아요. 아까 전문회사. 자, 전문회사도 이걸 우리가 학개론 시간에 뭐라고요? 에스크로. 학개론에 나옵니다. 에스크로우라고 나와요. 이게 그거예요. 에스크로. 자, 47번. 자, 옳은 거. 개공사는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개공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계약금 등을 중개사무소 수입, 지출, 관리하는 개공사 본인의 예금 통장에 예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랬다가 자동차 할부금 밀린 거 쫙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큰일 나. 3번 개공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개공사는 반환 채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에 관하여 약정해라 그랬는데 아까 여기 있잖아요. 약정해라 이런 것.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예치된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라고요? 매수인이 아니라 예치 명의자. 그래서 사전 수령할 때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라 이 말이야. 그 다음 5번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는 계약금 등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다 그랬네요. 그런데 여기 공제사업자 협회가 공제사업자예요. 예치 명의자 당연히 되죠. 자, 48번.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병의 중개로 매도인 갑 및 매수인 을 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반환 채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 을이 낸 계약금 및 중도금 병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을이 부담한다 그랬는데 자, 지금 실비 아까 누구한테 청구한다고요? 실비는 취득은 이 사람을 위한 제도라니까. 그러니까 취득 을인 일방에게. 자, 그러면 매수인이 을이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을. 병은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맡길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병은 총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그렇죠.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전체를 보장해야지. 10억을 맡겼는데 나 2억까지만 책임진다. 여러분 맡기겠어 안 맡기겠어? 당연히 안 맡기죠.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해서 보증 설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자, 병은 매매계약 해제 사유로 인한 계약금 및 중도금 인출에 대한 갑과 을의 동의 방법을 약정해라. 그렇죠. 약정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계약금 중도 인출에 대한 갑과 을의 동의 방법을 약정해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병이 누구예요? 자, 개공사 병이잖아요. 매매계약 해제 사유로 인한 계약금 중도 인출에 대한 동의 방법 약정해야 되고. 근데 이게 매매계약 해제 사유로 인한 이제 계약이 해제되면 이거 인출에 대한 동의 방법을 약정해야 되는데 자 해야 되고. 그럼 답이 없는데 답이 뭘로요 혹시? 자, 병은 총 거래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할 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계약금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나 아까. 계약금 중도금을 병 명의로 했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까지만 맡겼으니까 잔금에 대해서는 보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잘못 읽었네 제가 문제를. 어쩐지 답이 없다 이상하다 했네. 그러니까 3은 총 거래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보장할 만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계약금 중도금까지만 예치했잖아요. 그래서 총 대금이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까지만 보증 설정하면 됩니다. 아까 이따가 잘못 읽었네. 다 한 줄 알고. 자, 그리고 이제 4번 당연히 약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그러니까 지금 2번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지. 아직 잔금은 예치했어 안 했어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다 한 걸로 봤네. 자, 5번 병은 예치된 계약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돼. 당연한 얘기죠. 자, 49번 옳은 거. 자, 개공사는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그랬죠? 근데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랬다. 2번 소공사는 계약금 등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는데 사람은 누구만 된다? 개공사만.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협회 계약금 예치 명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된다니까 이거 계속 나오죠. 공제사업자가 협회다 그랬어요. 그 다음 계약금 등 반환 채무인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아니라 누가? 매수인 취득의뢰인이 부담한다 그래. 계약금 등은 우체국에 따른 최신관서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냐? 자, 최신관서도 여기 예치 명의자가 되죠? 그리고 금융기관이 예치기관이니까 되죠. 자, 50번. 자, 예치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거. 자, 먼저 보조원 사람은 아니죠? 보험회사 들어가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없고 최신관서 들어가고 농협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속하지 않는 것은 3개. 그러니까 니은하고 니을만 되고 니은하고 니을만 되고 기역, 디귿, 미음은 안 되고. 이거 꼭 외우세요 이거. 지금 35회 때 나오고 34회 때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근데 최근 기출문제를 넣어야지. 최근 기억사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 우리 93페이지 자, 금지행위로 갑니다. 자, 그럼 우리 책에도 먼저 금지행위 보겠습니다. 금지행위는요, 일단 이것만 외우면 돼요. 우리 금지행위는. 자, 그래서 금지행위는 우리 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과 2항에 있는 거.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금지행위 그래요.
그러면 자, 1항은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고 2항은 누구든지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개공사 등은 이거 위반했을 때 개공사가 위반하면 임치고 소공사가 위반하면 뭐다? 자격. 보조는 뭐 행정처분 받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 자, 이거 외워야 되죠. 어떻게 외운다 우리가? 매, 무, 초과수수하지 마라. 수, 거. 매무수거는 1년 1천. 나머지가 다 3년 3천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외울 때 증서, 증직, 투, 시, 단. 그래서 증직, 투, 시, 단. 자,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우리가 유, 그 다음에 가격담화, 그 다음에 제한, 그리고 방해, 그리고 강요. 그래서 유가, 강제, 방해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외워도 금지행위는 다 답 찾아요. 어려운 게 없어요. 금지행위는. 일단 임치고 자격정지고 1년 1천이냐 3년 3천이냐 이것만 외우세요. 그리고 내용 물어보면 우리가 이거 틀릴 게 없다니까. 자, 그러면 46페이지 가서 봅니다. 46페이지에서 자, 여기 이제 1항에 있는 건데, 여기는 그냥 법조문이 끝나요. 여기는 법조문이라 무슨 사례식으로 낼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 법조문만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금 논점이 있는데, 이 논점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거기 뭔만 잘 체크하냐면, 자, 여기 이제 문제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다른 것들은 어려운 거 없어. 그냥 보면 답 나와. 그런데 이제 조금 논점 있는 게 이거. 직접 거래. 이것도 법조문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직접 거래를 좀 봅니다. 거기 내려오면 직접 거래는 누구와 거래한 거다? 의뢰인. 근데 이 의뢰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수임인과 그 다음에 대리인도 다 포함됩니다. 자고로 사무실 찾아온 사람과 하면 이건 직접. 그리고 거래 형태는 불문해요. 거래 형태는 불문하고, 그리고 이제 쌍방대리가 금지행위지 일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행 업무에 대한 쌍방대리.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 자체를 쌍방대리하는 게 금지행위지, 계약은 자기네끼리 체결했어. 그리고 이행 업무를 우리한테 부탁해. 그럼 그것은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까 쌍방대리 하더라도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수인한테 잔금을 받아서 매도인한테 전달하고 매도인한테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넘겨주는 거. 이건 양 당사자 편의를 제공하는 거니까 이건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 게 왼쪽 날개 봐봐요. 날개 판례가 3개 있어요. 자, 이 판례 3개 다 알아놔야 돼요. 자, 거기 첫 번째 판례. 직접 거래는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의뢰인과 거래했을 때 계약의 효력은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단지 처벌한다 뿐이에요. 두 번째 판례. 그런데 다른 개공사 통해서 계약하면 이건 직접 거래도 아니다. 아니다 이거. 다른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거래한 것은 당연히 자기 의뢰인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했을 때 이건 직접 거래예요. 배우자는 일심동체다. 그래서 최근 판례가 개공사가 자기 명의로 하면 직접 거래니까 자기 배우자 내세워서 마치 자기가 중개한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직접 거래가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자, 우리 문제를 보면서, 자, 내용은 문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93페이지 보세요. 자, 대표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별 얘기 없이 금지행위 그러면 우리 법 여기 33조에서 규정된 이걸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기억. 자기 친척 소유 주택을 매수 의뢰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중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매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수 의뢰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매도인 측 한쪽만 대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 대리니까 금지행위가 아니고. 디귿. 중개보수 상한액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으나 그 초과 부분을 반환한 행위. 자, 나중에 반환했다고 해서 초과수수 아니에요? 초과수수는 맨 처음 주고받을 때 이미 그때 인정이 됩니다.
돌려주거나 이건 상관없어요. 자, 이것은 초과수수 금지행위고, 상가 분양을 대행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했다. 자, 상가 분양을 대행했죠. 상가 분양을 대행했으면 이것은 중개다 아니다? 말 그대로 분양 대행이잖아요. 분양 대행이니까 중개가 아니죠.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초과수수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지행위가 아니고, 그 다음 무허가 건축물 매매를 중개했다. 무허가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이 되고 매매를 하게끔 우리가 중개를 했잖아요. 아, 그럼 중개하는 건 금지행위가 아니죠. 이건 원래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디귿이네요. 디귿만. 자, 59번 보겠습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는 거. 이것도 대리행위잖아요. 한쪽만 대리했죠. 상업용 건축물 분양을 이거 또 나오네. 자, 이것은 분양대행이고, 그 다음 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계약했네. 그럼 대리인과 계약하더라도 뭐다? 직접거래. 직접거래다. 그 다음 건축물 매매를 업을 합니다.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이고 매매업. 그러면 중개대상물 매매업. 매매업이니까 뭐다? 금지행위. 이렇게. 자, 60번 보겠습니다. 자, 개공사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자, 토지 또는 건축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중개대상물 매매업이잖아요. 금지행위고. 자,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개공사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 자, 이게 뭐예요? 여기 투기조장. 그러니까 탈세 목적으로 거래한다는 거 알고 중개하면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투기조장이.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자,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중개한 거. 그 다음 법에서 처분을 못하게 제한했는데 그걸 몰래 팔아먹겠다, 중개해달라, 이런 것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중개하는 거 안 된다. 이게 투기조장이다. 3번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해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자, 숨겼죠. 거짓으로 속였잖아요. 그건 뭐예요? 거짓 떠나네. 자, 이렇게 거짓 떠나네. 금액 이렇게 속이는 게 다 거짓다. 4번 개공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했다. 자, 대리인 관계는 뭐다? 직접 거래. 5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은 개공사 을의 중개로 X 부동산을 매수한 개공사 갑이 매수 의뢰를 받은 또 다른 개공사 병의 중개로 매도했어. 자, 이런 식으로 다른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거래하면 이것은 직접 거래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야. 자, 61번. 자,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그랬네. 자, 기억. 갑이 자신 소유 상가 건물에 대해 임차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네요. 자, 자기 상가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임차 의뢰인과 계약을 하면 뭐가 돼요? 의뢰인과 계약한 거니까 직접 거래다. 직접. 그다음 갑이 자신 소유 아파트를 매수인으로부터 매수 의뢰를 받아. 그러니까 다른 개공사 을의 중개로 매도했어. 아까도 나왔거든. 다른 개공사 중개로 거래한 것은 직접 거래다 아니다? 아니다. 디귿. 갑이 상업용 건축물 임대 관리를 했다. 말 그대로 관리죠. 관리를 대신한 거고. 자, 갑이 관계법령에 따라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 자, 법에서 처분을 못하게 규제를 했는데 이거 하는 거, 이걸 뭐라고요? 아까 투기조장. 이런 건 투기조장이다. 자, 62번 보겠습니다. 자,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등기된 임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그럼 임목은 중개대상물이죠. 중개대상물 매매업이니까 금쟁이죠. 자, 2번. 아파트 매입을 의뢰하여 온 중개의뢰인에게 자기 소유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였다. 자, 의뢰인한테 자기 물건을 팔았네요. 직접 거래죠. 3번. 상업용 건축물 임대업을 했다. 자, 중개대상물 임대업 매매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쟁이가 아니다. 그 다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이용하는 자, 무등록이죠. 자, 무등록업자란 걸 알면서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는 것, 이게 협조행위. 자기 명의 이용한다, 또 중개를 의뢰받는다, 즉 사람 소개받는다, 이게 협조행위다. 자, 5번. 일부 중도금이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고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했다. 자, 우리가 3억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여기에다 프리미엄 더하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기납입금에다 프리미엄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과수수가 되죠. 네. 자, 초과수수가 된다. 자, 63번. 자, 금쟁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런데 자, 1번. 의뢰인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토지를 직접 매수하였다. 의뢰인한테 직접 샀죠. 그러니까 뭐예요? 직접 거래. 의뢰인의 상가를 그의 요구에 맞추어 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법정보수 상한액을 받고 별도로 미술작품 한 점을 받았다. 그럼 뭐가 돼요? 법정보수는 명목 불문하고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미술작품 한 점을 받았어. 초과수수이 아니에요. 자기 딸내미가 미술 시간에 그린 작품인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몰라. 그 옛날 그 TV 프로에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경매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재밌는 게 있어요. 태진아가 예전에 이제 행사 뛰고 많이 했는데 자기 아는 지인한테 돈 대신에 그림 한 점, 동양화 한 점 받았다고 그랬죠. 이거 엄청 비싼 거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거기 가지고 나왔어. 감정을 해보니까 50만 원인가? 그 몇 천만 원 대신 받은 건데. 그래서 놀라는 표정 짓더라고. 아, 자기도 몰랐다. 이렇게. 참. 그러니까 미술품은 좀 가치를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림이 왜 비싼지 하는 그런 것. 혹시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제 미술하고 이런 거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건 꼭 하라고 그러대. 그림을 잘 그렸냐 못 그렸냐 이 말 하지 말아요. 그것은 잘못된 교육이래. 야, 너 그림 잘 그렸다 이러면 안 돼. 피카소 그림 잘 그렸어 못 그렸어? 그럼 그림도 아니야. 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그렸냐 못 그렸냐 이렇게 하면 안 된대.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냐 이걸 물어봐야 된대. 그러니까 피카소 봐봐. 표현하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제 작품이라는 거지. 이런 쪽은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자, 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이용하여 그 지역 임야를 매입하도록 권유하여 계약을 성사시켰네. 이거 어디에 들어가요?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사실대로 알았다면 계약을 안 했을 텐데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그르치게 한 거짓된 언행. 4번.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 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을 받아 매수 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의뢰인과 계약을 했네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위임을 받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 측 위임을 받아 매수 의뢰인과 계약했어요. 일방 대리잖아요. 매도인 측을 대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 거래가 아니죠. 매수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전 등기를 하지 않냐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계약 체결을 하겠다. 미등기 전매죠.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 중개했으니까 뭐예요? 투기조장. 여기 투기조장이 들어. 자, 그래서 4번이 아니다. 자, 64번. 자, 금지행위에 대해 벌칙이 연결이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벌칙. 그럼 이거 떠올려야 돼. 자, 매무수거는 1년 1천. 나머지는 다 3년 3천이에요. 자, 첫 번째 기억. 쌍방대리는 3년 3천. 자, 매매업은 1년 1천. 그 다음에 증서는 3년 3천이죠. 이건 틀렸고. 그 다음, 초과수수도 뭐다? 1년 1천. 그럼 기역, 니은만 맞죠? 기역, 니은. 맞다. 뭐 쉽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금지행위는 어렵지 않아요. 다 맞춰야 돼요. 자, 65번.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기억. 주택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령상 중개보수 상한액을 걸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그러는데, 자, 이거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분양 대행이죠. 분양 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초과수수 이런 말이 없다. 니은 상업용 건축물의 권리금 계약을 알선하고 중개보수 상한액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 그랬네요. 자, 상업용 건축물 권리금 계약을 알선했어요. 그럼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권리금 알선에 대한 대가는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과수수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디귿.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매수 의뢰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위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매도인 측 위임을 받았으니까 일방대리잖아요. 일방대리. 그 다음 매도 의뢰인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매수를 했네요. 그럼 이제 자기 사무실 찾아온 사람과 계약을 했네요. 자, 그럼 그 사람이 본인이든 위임을 받은 사람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뭐예요? 직접 거래가 되죠. 직접. 공장 재단 매매. 공장 재단도 중개대상물이니까 매매업. 금지행위죠. 중개대상물 매매업. 이렇게 금지. 자, 66번. 자,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계속 금지행위에 해당하냐 안 하냐 물어. 좀 지겨우려고 그래. 자, 기억.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이죠? 알면서 자기 명의 이용하는 거. 이것은 이제 무등록업체 협조행위고. 오피스텔 임대업. 자, 이것은 임대업이니까 말 그대로 금지행위가 아니고. 매도 의뢰인이 대리인과 계약을 했으니까 직접 거래고. 생활정보지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을 했네요. 자, 이건 직접 거래도 아니다. 나도 내 집 마련하는데 괜찮은 물건 봤어. 살 수 있죠? 그 다음 입주자 적절 증서. 이건 증서예요. 증서는 중개도 하지 말고 매매업 하지 마라. 금지행위. 자, 그렇게 찾으면 되고. 자, 67번. 자, 틀린 거. 시도지사는 중개대상을 매매를 어불한 소공사에 대해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소공사가 위반하면 여기 자격정지 그랬잖아요. 그럼 자격정지 처분을 누가 해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자, 보존이 중개대상을 매매를 어불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자, 매매업. 자, 보존. 여기는 개공사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존도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그래서 보존이 자 이거 했어요. 매매업. 그럼 뭐다? 1년 있죠. 이건 다 똑같아. 자, 처벌 받는다. 3번. 개공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 4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랬네요. 그러면 필요적 취소 사유란 얘기죠. 자, 중개사법 위반으로 400만 원 벌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300만 원 넘었죠? 그럼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뭐가 돼요? 결격. 결격이 뭐다? 필취. 그래서 취소되는 거죠. 4번. 개공사 등의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단속. 아까 단속이라고 했지. 자, 중개보수 초과 금지 규정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렇죠?
초과 수수는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초과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된다 그랬죠. 자, 68번.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거.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 운영을 업으로 하는 경우. 자, 이거 금지행위인가요? 그럼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겸업으로 할 수 있죠. 자, 법인인 개공사가 상가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 한도액을 초과해서 받았네요. 자, 그럼 또 마찬가지. 상가 분양 대행이죠. 중개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과수수 적용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개공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했다. 그러면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샀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거래잖아요. 4번 개공사가 자신의 자식이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공사 중개로 임차했어. 다른 개공사 통해서 거래했으니까 괜찮죠. 5번 개공사가 거래 당사자 일방 대리니까 금지행위가 아니고. 네. 자, 69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갑의 소공사 을은 매수된 병에게 아파트를 취득하도록 도와주고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네요. 자, 그러면 자, 갑이 개공사고 을이 소공사고 그 다음에 병이 의뢰인데 지금 초과수수 저지른 거죠? 네, 초과수수. 자, 갑은 을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병은 갑에게 초과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자, 고용인이 한 잘못 때문에 개공사가 민사, 행정, 형사 책임 부담하죠. 그러면 초과수수니까 금전상 손해배상이니까 민사 책임. 민사 책임 바로 갑한테 달아가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진전 연대채무니까 순서 없이 할 수 있다. 자, 을은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갑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여기 금지행위 소공사는 자격정지고 개공사는 임주. 그럼 왜 개공사가 그러냐? 고용인이 한 행위는 개공사 행위로 본다. 자, 을은 1년 1초. 그렇죠. 여기 초과수수는 뭐다? 1년 1초. 4번 갑이 을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자, 그래서 틀렸네. 자, 5번. 갑이 양벌 규정으로 300만 이상 벌금을 받게 되더라도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죠. 양벌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70번. 자, 법정 한도 초과해서 받았네요. 자, 틀린 거. 등록한증 갑에게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왜? 이의무적 취소는 업무정지도 때릴 수 있다. 2번. 등록한증 갑의 사무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같은 얘기. 자, 1번, 2번은 같다. 그 다음에 1년 1천이고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맞고. 5번.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했다면 금지행위가 아니다가 아니라 되죠? 네. 자, 5번 틀렸죠. 자, 71번. 자, 중개보수 판례입니다. 입장이 아닌 거 틀린 거 골라라 이거네요.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다 그랬고, 한도 초과하는 보수를 유연 당자수표 받았는데 아하 부도 처리됐어. 그러면 그래도 초과수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법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금은 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그렇죠. 중개보수 적용되지 않는다. 4번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등록이 아니다. 따라서 무등록이 아니니까 처벌할 수 없다. 자, 개공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받았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된다. 이게 뭐냐면 분양권. 분양권은 기납입금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총 분양 금액에다 더해서 받았어. 그럼 초과수수입니다. 그래서 나 그렇게 계산한 줄 몰랐어. 안 봐줘요. 네. 자, 72번. 자, 누구든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 이제 잘 봐. 자, 누구든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여기 이거 법조문 이거 문제 낸 거 이거. 자, 그럼 골라라 그런데 기억.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 이게 시세 조작. 여기죠 이거. 그럼 이것은 여기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1항이 돼요. 그다음 탈세 등 관계법령 위반을 목적으로 보존 등 이득 얻게 하지 않은 부동산 이거 투기 조장. 투기 조장 여기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1항. 그 다음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위해 특정 개공사 등의 중개율이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이거 야 거기 가지마 우리 요구대로 광고도 안 하니까 거기 왕따 시켜 이거 여기 해당하자. 여기는 해당되네. 그 다음 개공사 등에게 중개대상물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도록 강요 여기 있잖아 강요. 이것도 여기 해당하네. 그렇죠? 이거 법조문 말면 된다니까. 작년에 출제된 건데 그걸 이제 변형해서 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거 보도록 합니다.